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를 분석하면서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핫한 이슈 중국과 미국 관련된 뉴스로 첫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 기업에 이제 공격을 가했죠. 페덱스가 1차적인 대상이 되었고 이제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제 벌금, 쉽게 얘기하면 돈 들어가는 얘기가 포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기업 포드는 제조업 회사로서 자동차 회사죠. 중국에서도 합작 회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 포드의 반독점 관련된 명분을 들어서 벌금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는 제 예측과 다르게 장기전을 흘러갈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한번 그 다음 짚어볼게요. 그동안 중국은 소극적인 방어였어요. 제가 매번 소극적인 방어, 소극적인 방어였다, 소극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공격한 만큼 중국이 대응으로 맞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질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얼굴에다가 때렸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얼굴을 때렸는데 제가 상대방 얼굴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찰과상 팔에다 때렸다 이러면 맞은 쪽이 아프겠어요? 아니면 때린 쪽이 아프겠어요? 당연히 얼굴 맞은 제가 아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소극적으로 되었다는 걸 좀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장기전을 뛰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모습에서 적극적인 방어로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연일 공격을 때려도 그러지 마라,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도 후회할 거다 라고 말만 떠들었던 그 중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적극적인 공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방어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당연히 제대로 때리지 않고 미국이 아파할 부분만 이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그런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려고 했었으면 미국 기업을 대놓고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국은 그나마 이제 적극적인데 방어적인 추세, 미국 기업을 때리되 자국에 있는 그런 미국들을 압박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인 방어에서 이제 적극적인 방어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예로 미국 기업을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부분에 압박을 가한 거랑 그리고 이 미국 비자, 난 방문객을 줄여야 된다라면서 보복하는 그런 조치, 그리고 관세 맞대응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 추세로 전환이 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공세는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해야지 공세라고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이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채권 있잖아요. 국채. 미국 국채나 아니면 미국 기업에 진출했던 중국 기업을 되돌아오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이제 그 2판 4판 미국 기업을 중국 내에서 철수해라 라고 하던가, 최소 화웨이가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공격을 받았던 만큼은 공격을 가해해야 이 공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적극적인 방어다. 중국이 앞으로도 자신의 체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얘기를 다시 돌아오자면 그 페덱스가 결국 공격을 한 대 맞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확하게는 어제죠. 포드, 이 미국 제조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회사 포드가 이 중국 합작회사의 그 회사에 벌금을 물립니다. 중국 당국이. 그게 이제 오늘 한 이슈죠. 뭐 얘기를 이제 읽어볼게요. 중국의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관독관리총국은 창안포드, 이 포드와 이 중국의 합작회사 얘기는 하는 겁니다. 반독점 행위가 적발돼 1억 6,28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7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벌금 부과가 미중 무역전쟁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근데 뭐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가장 최근의 행동이기 때문에 다들 중국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에 페덱스가 이 화웨이사의 화물을 잘못 운송한 사실이 드러나자 페덱스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중국 택배업 규정을 위반했다라면서 이유를 들어서 조사에 착수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페덱스에 이어서 포드도 지금 이제 중국이 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미국이 화웨이를 때린 것처럼 말입니다. 뭐 이제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화웨이를 미국이 행정명령으로 때렸던 거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화웨이를 뭐 공격당한 것처럼 중국도 미국이 한 것처럼 보복을 가하려고 했었으면 아예 포드를 퇴출하겠다. 행정명령을 해서 포드랑 뭐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드랑 교류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맞대응을 놓을 수 있었는데 그런 카드는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기업들이 벌써 반 이상이 이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는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최근 회원사 2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은 중국 정부의 비관세 보복 증가가 느끼지 못했는데 절반은 당국 점검 확대나 통관 지연, 면허 등 승인 지연 등의 보복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 벌써 중국은 서서히 압박을 가하고 있긴 있던 거였죠. 그걸 우리는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의 그 최근 자료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이 대놓고 화웨이를 때린 거와는 다르게 중국도 어느 수준의 적극적인 방어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 앞으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에서 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이 예정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두 분의 이제 맞대응 정상회담이 아니라 전체 정상회담이지만 분명히 정상들끼리 만나는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늘 키포인트는 올해 미국과 중국의 마지막 교섭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오사카에서 만나는 걸로 이미 예정이 다 돼 있고 그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조차 협상이 진전이 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제 따로 또 단독적으로 만나려고 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양보할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협상이 진척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 그 중국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워싱턴에 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솔직히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한 상태에서 들어간 거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협상을 양쪽에서 하려면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 G20 오사카 정상회담이 끝나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만날 계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나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공세를 강화하는 미국에 비하면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포드 벌금 뭐 이런 거 부과한 것처럼 카드는 전부 공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책일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수세적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방어책인지 공세는 뭔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미국에 비하면 국력이나 상대방을 압도할 카드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있죠, 중국이. 그래도 중국이 나름 이 미국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물밑으로 이제 움직이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키포인트, 중국과 미국 정상이 만나는 G20이 이 미중 무역 분쟁 또는 무역 전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정상이 만나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제 키포인트가 G20이니까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이제 장기화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하셨죠, 다들? 쉽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이 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